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안동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속도를 냅니다. 안동시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회마을을 비롯한 안동의 세계유산과 전통미식, 야간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지역의 야간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미식 관광을 활성화해 안동을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택과 한옥 숙박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해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발표한 봄철 산불 방지 대책 추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체 산불 45건 중 88%를 1헥타르 미만의 소규모로 막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등 불법 소각 예방 활동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산불은 10년 평균과 비교해 45% 감소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대비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예천군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기상 모니터링 활동을 하다 기상특보와 산림청 산사태 예측 정보가 접수되면 즉각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산사태 주의보, 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천군은 또 국지성 호우의 정밀한 예측을 위해 6월 중 산악 기상 관측망 9개소를 구축하고 산사태 모니터링 CCTV 6개를 상시 운영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입니다. 산림 인접지 거주민 1,7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와 국민의힘 최기영 후보, 무소속 박만우 후보의 3자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봉화군수에 도전하는 각오와 핵심 공약을 새 후보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저는 봉화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부입니다. 농부의 시각에서 군정을 바라봤을 때 너무 답답한 점이 많았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너무 편향된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런 각오를 갖고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봉화 국민 여러분, 봉화는 제 삶의 터전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고향입니다. 지금 봉화는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이탈, 농촌 경제 침체라는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최기영은 이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봉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봉화 군수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봉화는 급격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역 혈생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방행정과 농업정책 분야의 공직과 농협 경영 경험을 갖고 있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봉화의 희망을 찾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5년이 지났지만 아직 지방자치는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주민자치에 이르기까지 좀 발전시키고 싶고요. 두 번째는 봉화농산물이 아직 시장에서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만들어서 시장이 정말로 봉화농산물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나왔고요. 세 번째는 낙동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흐르는 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봉화는 사람이 돌아오고 경제가 살아나는 봉화입니다. 첫째, 농업, 가공, 유통, 관광을 연결한
6차 산업 농업 경제를 키워 농민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려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어르신이 편안한 복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돌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과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과 공판장 등 농업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반려동물의 성지인 펫 축제를 봉화에서 만들겠습니다. 사계절 테마별 유튜브 경진대회를 통해 외부인이 찾아오는 생활 인구를 늘림으로써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는 봉화 지역사회이지요.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만들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봉화는 작지만 발전 가능성은 큽니다. 저 최경은 말보다 실천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봉화의 새로운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수는 정치가보다는 행정가여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활기찬 행정을 펼침으로써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우위를 확인하는 성격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을 비롯해 경제, 사회, 국민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언론 발표 이후에는 안동 지역 종가 고조리서인 수온잡방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소주, 일본 나라현의 사케 등을 준비해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안동시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갑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3년간 소나무 재선충병이 새롭게 발병하거나 재발한 원인의 약 67%가 인위적인 확산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상당수가 땔감육 화목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단속 기간 중 화목 사용 농가를 비롯해 찜질방과 제재소,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 무단 이동과 보관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청송군이 봄철 농촌 일손 돕기를 다음 달 초까지 추진합니다. 고령자와 부녀자, 장기 입원 환자 등 영농철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이번 일손 돕기에는 사전에 작업 요령 교육을 받은 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합니다. 청송군은 짧은 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과 적과 작업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핵심 성장 인프라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9일 도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경북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주요 인프라 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철도, 산업단지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해 지역 산업과 공간 구조를 함께 전환하는 미래 성장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착공 방안과 배후도시 조성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5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이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대담 토론회와 함께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방송연설, 토론회 등도 이어집니다. LG 헬로비전 영남방송은 5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20분까지 80분간 안동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할 계획입니다. 발로 하는 배구, 족구가 전국 생활체육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양산에는 전국 시도 선수들이 모여 족구만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발끝에 걸린 공이 강하게 네트를 넘고 몸을 던진 수비가 다시 랠리를 이어갑니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에 경기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양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 시도대항 전국 족구대회 현장입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130개 팀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이틀 동안 열전을 펼쳤습니다. 어느덧 9회를 맞은 대회는 생활체육을 넘어 전문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족구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족구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부서별 채점 체계도 처음 도입됩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중심이었던 족구가 본격적인 경쟁 스포츠 체계를 갖추게 된 겁니다. 남자 일반부, 여자 일반부 두 종목만 들어갔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남자 고등부하고 2인제 족구를 정식 종목으로 늘려고 지금 계속 대한체육회하고 협조하고 있고 전국 체육대회를 끝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그다음에 세계 월드컵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경남족구협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족구 대중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는 그래도 족구에서는 큰 위상입니다. 위상이고 이 대회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또 문체부 대회를 또 크게 또 양산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3번 안에 공을 넘겨 승패를 겨루는 족구. 배구와 비슷하지만 손을 사용할 수 없어 순발력과 팀워크, 정확한 발기술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역시 족구만의 매력입니다. 크게 비용도 안 들고 체력적으로 이게 심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취미 삼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점수를 이게 내고 저희가 이겼을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생활체육을 넘어 전국체전 무대까지 족구가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하면 흔히들 부산국제영화제나 지스타 같은 굵직한 글로벌 축제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화려한 축제의 명성에 비해 정작 지역 내 콘텐츠 산업의 기반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지역 영화 영상 산업과 게임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벼랑 끝에선 부산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생존을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수많은 영화 팬들로 북적이는 영화의 전당. 그리고 글로벌 게임 팬들을 열광시키는 지스타가 열리는 백스코. 영화와 영상, 게임의 도시 부산이라는 수식어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지역 콘텐츠 산업 현장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과 열악한 제작 환경, 한계에 부딪힌 자생력까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부산의 콘텐츠 산업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부산 콘텐츠 산업 위기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자체의 지원이 단발성 행사나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될 뿐 정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과 기업을 키워내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또 떠나가다 보니까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시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게임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이 계속 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지역 영상 업체들은 5인 미만의 되게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인력 유출이라든지 또 뭐 인건비 부담, 뭐 일감 공백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부산에서 배우고 또 성장하고 또 부산에 남는 구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장르 간의 장벽을 허무는 융합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부산의 두 축인 영상산업과 게임산업이 손을 잡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책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부산의 영화 영상 산업들과 게임 문화 사업들이 같이 융합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악관이 머리를 맞댄 이번 대토론회가 단순한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부산 콘텐츠 산업의 진정한 제도약을 이끄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사용한 비료를 다시 활용하는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이 생산비 절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수경 재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이 농가는 최근 배액을 다시 사용하는 이른바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비료 구입량이 크게 줄면서 생산비 부담을 덜었는데 수확량이나 품질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비료값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올해 이제 순환식 그 비료 재사용을 하고 나서 지금 전쟁 여파로 비료값이 오른 걸 감안하면은 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적용하면 회수된 배액은 분석과 살균, 희석 과정을 거쳐 재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비료와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작물에 따라 최대 6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물 재배 후 남는 배액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배액을 재활용하는 순환식 수경 재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농업용수는 20에서 3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비료 같은 경우도 30에서 4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 배출도 23%에서 63%까지 저감되는 걸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국제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농가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 생산비 절감 효과가 확인되면서 농가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19일 오전 8시쯤 경북 안동시 풍산읍의 한 정미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10시 25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 지붕 50제곱미터가 일부 소실되고 정미소 내부 용품 등이 그을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튄 불티가 내부 벽면 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소방서는 용접 용단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와 소화기 비치, 화재 감시자 배치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